오늘은 항공지상직 업무 중에서 항공운임을 만들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방향지표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방향지표라는 거는 항공운임이 만들어지고 항공운임이 어떻게 계산되어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방향지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 재직자들도 이 방향지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직자시라면 경력 개발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취준생이시라면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기초 지식을 좀 탄탄하게 다져보고자 방향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방향지표의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근차근 한 가지씩 방향지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방향지표라는 것 자체가 재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여쭤보기도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가장 기초 지식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운임을 선택할 때 방향지표가 어떤 역할을 하며 방향지표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방향지표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글로벌 인디케이터, 그래서 GI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아야타 과정에서 보시면은 아야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 지도의 지리학적 구조가 있죠. 에어리어 1, 그 다음에 에어리어 2, 그 다음에 에어리어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과는 조금 약간 반대일 수 있겠는데 에어리어 1은 미국 쪽, 남미 쪽, 캐나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 2는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이쪽, 에어리어 3는 아시아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포함하는데요. 이 아야타에서 규정 짓고 있는 지리학적 이 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여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어진다는 개념이 방향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직자들이 항공운임을 확인하실 때야 방향지표가 항상 항공운임 시스템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판독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방향지표에 따라서 항공운임이 100만 원이 됐다가 200만 원이 됐다가 하는데, 승객이 그 방향지표에 따라서 여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판매하는 판매자가 과도하게 승객의 운임을 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 전문가들은, 특히 항공 예약과 항공 운임을 다루는 분들은 승객에게 가장 최소의 운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사실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약 발권 하시는 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운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운임을 얼마나 전문가답게 전문성을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느냐가 항공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지표는 가장 큰 컨셉은요, 에어리어 1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 에어리어 3를 갈 때 유럽을 거쳐서 가느냐 아니면 태평양을 거쳐서 가느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방향지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컨셉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차이가 날지 모르는데 제 입장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미국 대륙이 있다라고 치고, 이쪽에 유럽 대륙이 있다라고 치고, 이쪽에 한국, 아시아가 있다라고 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LA를 가고 싶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운항하는 비행기가 어떻게 가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직항을 타시면 인천에서 LA 가실 때는 대부분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서 가게 되죠. 이렇게 된 경우에 항공운임이 대한항공이 뭐 120엔 120, 뭐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인천에서 LA를 가는 방식은 꼭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가는 방식 말고도 인천에서 런던을 갔다가 런던에서 LA를 가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인천에서 방콕 갔다가 런던을 갔다가 LA를 가는 방식으로 있을 수 있고, 사실 출발지가 인천이었다 뿐이지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여러 가지 스탑오버 포인트 아니면 혹은 트랜스퍼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의 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셔도 항공 여정 자체가
걸리는 비행 시간이 어마어마하겠죠.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일단은 직항으로 가는 것보다 에어리어 2 유럽 대륙을 찍고 가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컨셉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방향 지표라는 컨셉은 여행의 방향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이 방향 지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야타 지리학적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이쪽에 미국 대륙이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있고요. 여기를 에어리어 1, TC 트래픽 컨퍼런스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C1을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혹은 남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럽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겠죠. 유럽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을 TC2, 트래픽 컨퍼런스 2라고 합니다. 그래서 TC1에는 미국, 그 다음에 TC2에는 유럽, 아프리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시아. 아시아는 TC3. 아시아에는 극동아시아, 그러니까 뭐 재팬 코리아가 있을 수 있고요.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그다음에 뭐 또 있죠? 갑자기 뭐 타이베이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도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띄어 있어요. 러시아는 나중에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하나씩 하면서 배워보겠지만, 블라디보스톡은 조금 아시아 쪽으로 가깝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시아 TC3, 에어리어 3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유럽 쪽에 가까운 쪽, 모스크바 이런 쪽은 TC2, 유럽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컨셉은 아야타 지리학적 구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첫째, TC1, TC2, TC3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C1에는 미국 대륙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나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C2는 유럽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C3는 아시아가 포함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 지표가 하는 역할은 한국에서 인천이라고 할까요? 인천에서 LA를 갈 때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칩니다. 지금 이걸 방향을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고, 태평양을 건넜다고 치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는 방향과 인천에서 LA를 갈 때 런던을 찍고 LA를 간다. 그럼 여기에 대서양을 통과하겠죠. 이거와 이거는 운임의 차이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인천에서 LA까지 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모든 요금은 시스템에 다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운임을 산출할 때 토파스나 아니면 세이버나 갈릴로나 이런 여러 가지 CRS, GDS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요. 요금을 그 분기마다 보통은 1년에 2번 만들고요. 4월에서 10월까지의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지금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하나 만들고 11월부터 3월까지 하나 만드는데 이걸 동절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2번 요금을 만들 때 다 시스템에 인풋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요금을 수동으로 계산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요금을 판독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요금을 조회할 때 그 요금이 과연 TC1에서 3에서 1으로 갈 때 태평양을 건너는 요금인지,
대서양을 건너는 요금인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판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디케이터 방향 지표라는 거는 항공운임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치고 여행의 여정의 방향에 따라서 글로벌 인디케이터가 바뀌고 이 글로벌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항공운임이 싸졌다 높아졌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